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최근에 공대공 미사일 발사와 함께 야간 비행 및 시제기들이 연이어 성공하였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양산형 기체를 생산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올해 5월까지 추진하고 심사를 거쳐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해 40대의 대량 생산에 나서기로 한가운데, 전투기 경쟁 모델인 튀르키예의 TFX 전투기가 탄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확정되어 시제 모델이 전격적으로 공개되었는데요.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TFX 전투기 사업은 MMO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크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TFX 사업은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사업 추진되고 있으며, 터키가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국산화 사업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 사업으로 터키 정부의 강력한 개발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를 등에 업고 기존의 2026년 초도 비행을 2024년으로 앞당겨졌으며, 이번에 한 번 더 앞당겨 올해 말 시험 비행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재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최대 경쟁자로 KF-21 전투기를 뽑았으며,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FA-50 경전투기까지도 튀르키예가 따라잡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한 번에 퀀텀 점프하는 방식이었으나,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의 놀라운 속도에 영감을 받아 단계적인 진화 방식으로 바뀌면서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의 칸은 미국에서 개발한 F-110 엔진을 장착하면서 KF-21 전투기에 장착된 F-414 엔진보다 추력이 4,000파운드 이상 확장되었고, 엔진 2개를 적용했을 때 총 8,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더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엔진 2대에서 나오는 최대 추력이 6만 파운드가 넘을 정도로 고성능의 엔진이지만, 미국의 F-35나 F-21 랩터에 들어가는 적응형 사이클 방식의 최신형 엔진은 아닌데요. 튀르키예는 우선 시제기와 초도 물량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엔진을 도입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스텔스 전투기에 필요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과 내부 무장창 그리고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며 2020년대 말까지 국산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엔진과 기체의 개발에 필요한 각종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레이더와 미사일 경보 시스템, 산소 공급 장치, 각종 서브 시스템 등을 모두 국산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030년 중반까지 자국산 엔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독자적으로는 힘들다는 고심 끝에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와 접촉해 부족한 기술력을 상당 부분 채울 생각이지만, 영국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에서는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 엔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튀르키예가 엔진 국산화가 먼저 진행될 것이라 했지만, 항공기 사업의 핵심 기술인 엔진을 과연 영국에서 협력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우리의 KF-21 전투기와는 다른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굳이 국산화가 필요 없는 사업인 시스템과 사출 좌석, 조종석 산소 시스템, 생존장치 등은 영국제를 그대로 도입해 적용했으며, 기존의 항공기 부품 회사들이 개발한 기성품을 최대한 사용해 개발 기간과 리스크를 크게 줄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면 기존의 해외에서 수입한 다양한 부품들에 대한 국산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품의 국산화는 사업이 안정화되었을 때 착수되는 것으로, 터키가 사업 시작과 함께 개발 리스크와 개발비를 투자하면서 굳이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식인데요. 우리의 옆나라인 일본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국산화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있으며, 사업이 안정되기 전부터 개발 리스크를 잔뜩 높여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엔진과 레이더 항전 장비, 전자전 체계 및 유압 시스템, 시뮬레이션과 소프트웨어 등 수만 가지를 모두 초기에 개발해야 하며,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데요. 이번 5월 1일에 공개된 튀르기예의 칸 전투기는 엔진을 장착해 가동 시험에 성공하면서 활주로 주행까지 성공했지만 실제 시험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전투기에 필요한 수많은 시스템을 채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본다면 칸 전투기의 조종석 후방에는 사실 텅 비어 있으며 다양한 서브 시스템과 핵심 장비들이 아직까지 없고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KF-21 전투기 시험 비행 전까지 수년 동안 지상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시험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장비를 개발한 뒤 시제기를 확보했습니다. 튀르기예의 TFX 사업이 올해 건국 100주년을 기념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대 초까지 약 10년 이상 추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러나 튀르기예는 대한민국의 FA-50 경전투기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훈련기 및 경전투기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시장을 장악해 상당한 수량의 FA-50 경전투기를 판매해 큰 이득을 취했는데요. 돈이 된다는 걸 감지한 다른 나라들이 어느새 새로운 훈련기 개발을 시작해 시장 진입할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튀르기예 역시 훈련기인 퓨르젯이 초도 비행을 성공하면서 FA-50 전투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퓨르젯은 튀르기예가 자존심을 걸고 진행 중인 TFX 프로젝트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고등 훈련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 라인을 더 늘려버리며 한국 전투기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카이 내부에서는 조만간 다가오는 훈련기 시장에 최대급 규모의 수주전인 미 해군 UJTS 사업에서도 FA-50 경전투기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미군이 진행하는 사업은 UJTS뿐만 아니라 ATT와 TSA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세 사업을 섞어냈을 경우 판매이익과 추후 발생하는 부가적인 파급 효과를 전부 합치면 최대 400조 원의 초대규모가 됩니다. 카이의 관계자는 미국의 전투기 사업의 가장 우선순위가 기체 납기를 정확하게 지키느냐가 첫 번째라고 전했으며 가격은 그 다음 문제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과거 미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보잉사의 T-7A 레드호크를 채택했다가 보잉이 납기일을 전혀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공백 때문에 별개의 사업을 또 진행하느라 예산만 불어나는 등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군이 새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납기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생산시설을 대폭 증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도 준비 중입니다. 미국 수주전의 승리를 위해 납기에 방해될 만한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미국의 400조의 거대한 사업에 대한민국 전투기가 질주하고 있으며 아무리 튀르기예가 빠르게 쫓아오더라도 결코 대한민국을 넘을 순 없을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